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화폐를 발행하게 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 그림에 당백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화폐를 주조하도록 명하였다. 이름하기를 호담백전이라 하였다. 유통된 지 얼마 안 되어 물가가 뛰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흥선대원군의 물론 이제 자료에 당백전을 발행하게 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한 문제인데 이렇게 지문을 보니까 이 문제는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자, 우리가 호포제를 양반에게 군포를 증세하기 위해서 호포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군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상군부를 부활시켰다. 맞죠? 그 상군부를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이 당백전을 발행하게 된 원인이 3번입니다.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이것이 당백전을 발행하게 된 원인이고요. 4번, 농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했습니다. 자, 사창제는 황곡제도의 그런 황곡제도의 부패를 개혁하는 거죠. 그래서 농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창제도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5번 전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대장에 빠진 토지를 조사하였다. 이것은 이제 은결을 색출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 대원군이 실시한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였다가 답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더 이제 한번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신분 구별 없이 인재를 등용한 것, 그 다음에 서원을 대폭 정리해서 47개만 남기고 이것도 역시 국가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런 서원을 대폭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나왔는데 양반토의 면세전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즉 은결을 색출해서 징세를 하게 되죠.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광산 개발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있고 여기에서 나온 호포제, 그 다음에 사창제 실시, 그리고 또 사회 악습을 개량하는 데도 굉장히 힘을 씁니다. 흥선대원군은. 그리고 법전 편찬도 하게 되고요. 대전회통, 육전조례, 양전평고 등과 같은 법전을 편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복궁을 중건하고, 그 다음에 행정권과 그 다음에 군사권을 분리하기 위해서 의정부 부활하고 비변사 폐지하면서 의정부도 부활하고 상군부도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척화비를 건립을 해서 이거는 이제 그 통상에 관계된 척화비를 건립을 하게 돼서 경제적 혼란을 이제 이 당백전은 남발을 해서 여기에서도 나온지만 얼마 안 돼서 물가가 뛰었다 그랬는데 당백전을 남발해서 또 원납전도 강제로 징수하게 됐죠. 그래서 경제적인 혼란을 초래했다 해서 흥선대원군의 전반적인 그런 개혁 정책에 대한 개혁도 되지만 우리가 좀 이제 실책도 이제 되긴 하는데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2번 넘어갈까요? 네. 2번 나 국가의 상인과 관련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조선의 국가별 수입액 비중 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연도를 보면은 85년 뭐 쭉 해서 82년까지 있는데 지금 그 하나는 일본 상인이고 하나는 청상인인데 원래 이제
82년 이모군란 때 조청 상민수륙무역 장정을 체게 되면서 청나라 상인이 그때 내주무역으로 들어오니까 네. 점점 첨가하는 부분이니까 그 그렇죠. 나 부분이 청상인이고 네. 일본 네. 상인은 강원도 이후에 원래 독점하고 네. 있다가 이모군란과 계기로 경쟁하죠. 그래서 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가의 일본 네. 상인입니다. 네. 1번 가 상인은 그러니까 일본 상인은 반공령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예, 네. 이거 저 일본 공산이 유출되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막기 위해서 했으니까 철회 요구할 수 네. 있겠죠. 네. 2번 가 상인은 영국산 면제품이 들어와 팔았다. 예, 영국산 면제품은 음, 네, 이게 그 일본 상인이 음. 원래는 그 가구 저기 개항했을 때 미명 교환 네. 체제를 하다가 나중에 네. 그때 이제 영국산 면제품이 들어왔죠. 그때 네. 예 그리고 이제 가복 개혁 이후에는 이제 일본인 자산 면제품을 거래하게 네.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3번 나 상인은 한성 내 점포 개설권을 최초로 인정받았다 했으니까 네. 네. 그거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제 한성이 개간한 거고 4번 네. 나 상인은 조선에서 주로 쇠가죽, 쌀, 금을 수입해 갔다 했으니까 네. 또 쌀, 뭐 금 이래 돼 있으니까 나 상인이 아니고 일본 상인이 유출해 그렇죠. 갔고 네.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5번 네. 가나 상인에 대항해서 시정 상인들은 철시 당연 이제 시정 상인들은 문을 닫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상권성 운동을 했죠. 네, 그래서 맞는 네. 표현입니다. 정답은 네. 4번이. 네. 그렇죠. 1885년서부터 그다음에 1892년 사이에 청일 상인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3번. 자, 가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가 시기는 자, 김홍집이 일본에서 조선 책략을 가지고 돌아오다. 이건 1880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민영익이 보빙사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다. 이것은 1883년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6일준이 귀국 직후에 중립화론을 주장하다. 이것은 1885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기는 1880년에서 83년까지, 나시기는 1883년에서 1885년까지의 그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을 한번 볼까요? 가는 서구 열강가의 수교를 반대하는 유생들. 이거는 영남 만인소가 1881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맞고요. 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가는 맞고요.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는 구식군인들과 민중, 이모군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882년의 일이니까 이것도 가시기가 맞고요. 그다음에 한성 순보를 읽는 관리들. 자, 한성 순보는 1883년에 방문국에서 발행을 하니까 이것도 역시 가식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경공원에서 공부하는 양반 자제들. 자, 유경공원은 1886년에 설립을 하니까 이것은 여기 6.1준의 중립화론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리을은 이 시기에 나 시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넘어갈까요? 네, 4번 밑을 친 이 집회에 대한 당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집회에서 정부 대표 박정량 여기서 키워드 나왔는데 네, 정부 대표 박정량 내각을 그때 음, 탄생시켰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관민해서 이거는 이거 그렇죠. 네, 박정량 내각을 얘기하는 거고 민은 이제 국민을 얘기하는 거니까 광민 네, 공동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박정량 사람과 같이 연설하였다. 폐하께서 인민들이 차가운 곳에서 나를 보낼 수 있다. 오늘은 정부의 여러 대신들이 일찍부터 나아가 합석하여 예, 여기도 여러 대신들이 네, 합석 많이 그렇죠. 나오고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리하게 하는 방책을 들어보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했으니까 네,
관민공동회 2년 뒤에 그렇죠. 관민공동회 찾으면 됩니다. 1번 네. 동학 직강소 활동을 알아본다. 이거는 이제 동학농민운동이니까 네. 쪽 얘기고 2번 네. 헌정연구회가 해산된 이유를 조사해 본다. 요거는 이제 구한말 애국 계몽 운동이고 3번 네.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과정을 찾아본다. 이거는 대한제국의 얘기니까 네. 이쪽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4번 협회가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한 목적을 파악한다. 네, 이게 정답이 네. 되겠네요. 4번이 그렇죠. 정답이고, 네. 네, 그다음 아까 3번이 뒤쪽이 아니고 앞쪽, 이게 그 3번의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하는 거는 저 앞쪽이죠? 1897년이니까 네. 앞쪽이죠. 예. 5번 그렇죠. 군국기구처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한 배경을 검토한다. 이거는 이제 네. 1차 가보게. 개혁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니까 정답은 네. 4번입니다. 네. 그렇죠. 자,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관민공동회를 주최를 하는데 그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이 독립협회는 입헌 군주제를 지향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갈까요? 자,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니까 세월이 불어나여 뜻을 얻지 못하고 나는 더욱 심히 쇠하였으니 어찌 오늘 독립운동사를 지을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 우리의 국성은 모든 면에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왔다. 이러한 여러 요소가 합해져 우리의 국혼을 생성시키고 우리의 국혼을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었으므로 결코 다른 민족에 동화될 수 없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 인물이 자, 국혼을 강조한 역사학자 박은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조선 불교의 자주적 근대화를 추구하였다. 이것은 한용운의 활동이고요. 대종교를 개창하여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자, 대종교 개창한 인물 나철 오기호가 되겠습니다. 3번 유교의 폐단을 지적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박은식이 유교 구신론에서 주장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은 한국사를 세계사적 보편성에 맞춰 체계화하였다. 백남원의 활동이죠. 그 다음에 고대사 연구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사학을 정립하였다. 신채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역사학자 박은식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6번 넘어갈까요? 6번 밑줄 친 조선의 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조선의 개혁은 행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조선인 입장에서 세 가지 부끄러움이 있다. 세 가지 부끄러움이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일본의 권고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요 힌트가 있는데 스스로 개혁을 못하고 일본의 권고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본국 인민에 대해 부끄러운 것이 그 하나요. 세계 만국에 대하여 부끄러운 것이 그 둘이요. 천하 후세에 대해 부끄러운 것이 그 셋이다. 이 세 가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오직 개혁을 잘 이루고서 독립을 보존하고 남에게 굴욕을 당하지 않으면서 개혁의 진리를 거두어 만민하게 되면 오히려 허물을 벗어날 수 있다. 했으니까 지금 스스로 개혁을 못하고 일본의 권고와 압박을 받았다는 부분에서 우리 가부개혁을 취하했습니다. 그 네, 가부개혁에 대한 걸 찾으면 1번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네, 이 가부개혁 맞습니다. 네, 1차 가부개혁. 맞죠. 2번 연자법을 폐지하였다. 이것도 1차 가부개혁. 네, 3번 양전사업을 실시하였다. 양전사업은 우리 대한제국시대의 광무개혁이죠. 그렇죠. 뒤쪽에 얘기고 4번 개국 연호를 사용하였다. 예, 이게 이제 개국 기념이라는 그렇죠. 연호를 사용했고 5번 네, 조세 급납파를 시행하였다. 예, 조세를 네, 돈으로 내자. 이게 1차 가부개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입니다. 네. 자, 가보개혁의 그런 내용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인 거, 과거제 폐지,
그다음에 연좌법 폐지, 그다음에 개국연호 사용, 그다음에 조세 급납제, 이렇게 가보개혁에 대한 아주 큰 특징을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볼까요? 그래프로 알 수 있는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에 의병장의 출신 비율 해서 지금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사항은 여기서는 군인이 참가를 했다는 거예요. 의병장에서 군인 출신의 의병장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14%나 되는 이 의병은 정미의병입니다. 그래서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정미의병, 1907년이죠. 그래서 그 정미의병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1번, 단발령에 반발해서 봉기하였다. 이거는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2번, 고종의 권고로 받아들여 해산하였다. 이것도 역시 을미의병이고요. 그 다음에 평민 출신 의병장이 처음 등장한 거 신돌석이죠. 이건 을사의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일본의 도움으로 개화파가 집권한데 반발하였다. 이건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해상 군인들의 합류로 조직력과 화력이 강화되었다. 자, 이것이 7번 답이 5번인데 이것은 정미의병에 관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미 7조약 후에 그 한인 친협약이 되죠. 정미 7조약이. 그래서 군대 해산 이후에 이 해산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력과 화력이 굉장히 강화된 의병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과 같은 문제는 우리가 세계의 의병, 항일 의병에 관한 특징들을 잘 정리해두면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갈까요? 네, 다음은 어느 시기의 정부 조직도이다. 이 시기의 정부가 처리하였을 안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정부 조직도를 보면 황제 밑에 중추원, 원수부, 이 원수부가 키워드 이게 지금 원수부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 1899년에 대한민국 국제가 반포된 이후에 앞으로 원수부를 친위 부대로 네. 하는 거니까 네. 그 99년 때 얘기고 의정부 그렇죠. 그다음 양지하문 지계하문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게 보면 이제 대한제국 때 그렇죠. 정부입니다. 1번 칭제권원 이거는 칭제권원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대한민국 국제가 반포됐으니까 네. 또 조금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요거는 정답이 될 수 없고 2번 네. 조선은행 설립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은행이죠. 이게 네. 1896년에 설립됩니다. 이게 가보개혁 직후에 급납파와 로 3번 간도파출소 설치 간도파출소는 우리 통감부에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907년에 통감부는 이제 의사보호조약 이후니까 1905년 이후가 주장 설치는 1907년이 됩니다. 그렇죠. 정답이 안 되고 4번 러시아인 제동 고문 초빙 이거는 우리 이제 그 고종 황제가 아간 파천 후에 이제 러시아에 간섭을 받게 됐고 그래서 이게 제동 고문으로 왔는데 금방 해고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해고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5번 한성전기 회사의 발전소 운영. 한성전기회사는 우리 그 광고개혁 안에 들어가 있죠. 예. 1898년에 한성전기회사 운영하고 그다음 전차를 그 다음 해에 전차가 시행이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이 시기에 들어가거든요. 정답은 5번입니다. 그렇죠. 한성전기회사는 1898년에 설립이 되고 그것이 쭉 계속해서 1909년까지 존속이 되니까 이 시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8번은 그 이제 대한제국 때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면 되는 문제입니다. 9번 넘어갈까요? 자, 밑줄 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사진에 워싱턴 주미 한국 공사관이 나와 있고요. 자,
이 주미한국공사관이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공사관은 1891년 이래 지금의 대사관과 같은 역할을 했으나 이 조약으로 그 기능을 잃고 이후 일제에 의해서 강제 매각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주미한국공사관이 그 기능을 잃게 된 것은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된 1905년 을사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밑줄 친 이 조약이라는 것은 을사조약에 관계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볼까요? 러일 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체결되었다. 을사조약은 1905년이고요. 러일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은 한일의정서하고 제1차 한일협약이 되겠죠. 1904년이니까. 자, 그리고 그래서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대한제국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소멸시켰다. 이것은 한일 합병을 말하는 거죠. 1910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통감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였다. 통감이 외교에 관한 사항. 자,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보게 되면 각부 차관의 일본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거는 차관 정치를 한 한일 신협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미칠조약이고 1907년에 맺어진 조약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고문이 외교 문제를 전담케 하였다. 이건 고문 정치죠. 그래서 1904년에 제1차 한일 협약에 의한 고문 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넘어갈까요? 10번 다음과 같은 전개 과정을 보이는 두 운동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 운동이 두 개 나오는데 앞에 운동은 독립선언서 낭도, 주요 도시에서 시, 그 다음에 중소도시로 시 확산되고 농촌까지 쫙 시가 확산된 거니까 이게 독립선언서도 낭독했고 이게 그래서 1919년 3.1운동 얘기고요. 네. 그 다음 옆에 운동은 계획 사전 발각이 되었다 돼 있죠. 네. 발견돼 있고 천도교 간부와 사회주의자들이 필범됐다 해서 60만 세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렇죠. 60만 세 운동이고 1번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받았다. 공통점인데 지금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가 만드는 법인데 할 수 없습니다. 2번 네.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사회주의 역량은 이제 1920년대에 이제 사회주의 역량인데 요것도 3운동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고 그렇죠. 영향을 주었죠. 3번 네. 학생들이 운동을 합의시켰다. 네, 우리 둘 다 학생들이 네. 합의시켰고 4번 민족유일당을 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 이거는 운동에서 신간회가 이제 설립되니까 네. 이거는 공통점으로 볼 수 없습니다. 5번 그렇죠. 평화적 시에서 무력 저항으로 바뀌었다. 평화에서 무력하면 우리 3.1운동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답은 공통점이기 때문에 3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평화적 시위에서 무력 저항으로 바뀐 거는 3.1운동이고요. 60만 세는 주도 세력이 먼저 사전에 발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크게 확산되지는 못한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까요? 자, 가가 시행될 당시 일제의 통치 정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가를 한번 보게 되면요. 형벌인데 사형도 있고요. 징역, 금고, 고류, 벌금, 과료에 있습니다. 한 50%반 정도가 이 형벌에 해당이 되는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불이에 처하여야 할 자는 정상에 따라 무엇에 처할 수 있다. 또 이 법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가에 해당하는 법령은 조선 태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선 태영령이 시행될 때의 일제 통치 정책은 무단 통치가 되겠습니다. 1910년대에.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지문을 고르게 되면 1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폐간하였다. 우리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문화 통치 시기에 유화 정책을 펴므로써 그것이 개간됐다가 40년에 폐간이 됩니다. 그래서 2번 그거 아니고요. 황국인민서사의 암송을 강요하였다. 이거는 중일전쟁 이후에 우리가 황국인민서사 암송을 강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고요. 농촌진흥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건 30년대 일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와 교원에게 칼과 제복을 착용하게 하였다. 이것이 1910년대에 있은 무단 통치 체제가 되겠습니다. 헌병 경찰 통치죠. 그래서 4번, 11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각급 학교에서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게 하였다. 자, 우리가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게 한 거는 유아정책을 편 1920년대의 통치 시기입니다. 네, 1922년에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를 하는데 그때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넘어갈까요? 12번 다음 선언이 발표된 결과 나타난 독립운동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혁명당,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은 이제부터 지금 3당이죠 이게 이제부터 다시 존재할 조건이 소멸될 뿐 아니라 각기 해소될 것을 전체로 하고 신당 창립에 착수하였다. 그러므로 신당은 보다 큰 권위, 보다 많은 인원, 보다 관대한 성세, 보다 고급적 지위를 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을 보다 유력하게 할 것을 확실히 믿고 바라며 3당 자신은 이에 해소됨을 선언한다 했는데 요건 이제 조선 양세봉의 조선혁명당 30년대 후반쯤에 후반에 이거는 조선혁명당 양세봉 한국국민당 네. 김구 네. 독립당 정천이 나중에 이제 이건 우익 계열인데 이제 네. 그 합당을 하죠. 3당 합당 그렇죠. 40년대 초에 네. 합당을 해서 한국 독립당을 독립당. 40년에 예. 결성하게 되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예, 그렇죠. 네. 일본 3부 통합운동으로 국민부 혁신의회가 개성되었다. 이거는 우리 20년대 후반에 북만주에 혁신의회가 생기고 남만주에 국민부가 생기죠. 3부 그렇죠. 통합을 하려고 했지만 3부로는 통합을 네. 못하고 못하고. 2부로 통합이 됐네요. 예. 네. 이건 사회주의 계열에 의해 신간의 해소 운동이 전개되었다. 네. 이거는 해소를 했으니까 우리 네. 1931년에 31년. 해소된 네. 거죠. 3번 중국 관내에서 좌우합작으로 민족혁명당이 개선되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1935년에 네. 난징에 민족혁명당이 네. 개성되었고 네. 그다음 4번 조선독립동맹이 조선의용군을 편성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조선의용군은 우리 1942년 40년대에 군사 조직이거든요. 하북 지역에 있는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고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균주의에 입각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했으니까 이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여기 지금 네. 이게 합당을 했으니까 정답은 그렇죠. 5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한국 독립당은 1940년에 그 임정이 충칭에 있을 때 김구 중심으로 해서 한국 독립당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한국 독립당이 결성된 이후에 독립운동의 변화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0년 이후니까 이것이 맞죠. 그 다음에 임정이 상균주의에 입각해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1941년이 되니까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42년에 그 화북 지역으로 간 거, 그 조선의용부의 그 화북 지역이 거기 가서
조선 오영군을 편성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뭐 연안파로 되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12번에서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항일 독립운동을 그 연대별로 정리를 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것들 그런 걸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3번 넘어갈까요? 다음 학생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는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니까 근현대사 토론회가 되겠군요. 일제의 통치에 저항하고 민족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금을 모아서 대학을 설치했어야 합니다. 당시 민중에게 대학 교육은 그림의 떡과 같았습니다. 그 성금으로 보통 교육을 확대하는데 힘썼어야 합니다. 했습니다. 자, 이 학생들의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는 운동은 1923년도에 있은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1번 정오회 선언으로 구체화되었다. 이거는 전후회 선언으로 구체화된 거는 신간회죠. 신간회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령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립학교령은 1908년도의 일이니까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국제보장운동이죠. 1907년이 되겠습니다. 일제는 경성 제국대학 설립으로 대응하였다. 이것이 이 1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3년도에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하니까 그거에 일본은 그거에 무마책으로 경성 제국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자, 5번 언론사들에 의해서 농촌 계몽의 일환으로 홍보되었다. 이것은 이제 언론사들에 의해서 30년대에 문자 보급 운동으로 분화로드 운동이 전개가 되죠. 그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넘어갈까요? 14번 다음 사건이 발생한 시기의 농촌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일제의 절미가 정책으로 지주의 수익이 감소하자 지주들은 소작료를 인상함으로써 손실분을 보충하는 거였다. 암태도 지주 문제철도 7할 내지 8할의 소작료를 징수하였다. 예, 암태도 나오죠. 암태도 소작쟁이가 1923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는 지금 1920년대에 농촌 상황을 묻는 겁니다. 네. 쭉 소작쟁이를 벌였다 이렇게 돼 있죠. 네. 1번 미국 공출제가 실시되었다. 네. 미국 공출제는 우리 1938년 이후 4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네. 이건 답이 안 됩니다. 2번 면화 재배와 목양이 강요되었다. 이거는 네. 남녀 분양 정책인데 이거는 1930년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쭉 있었죠. 네. 뒤까지. 3번 전국적으로 토지 측량이 진행되었다. 이거는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4번 각지에서 혁명적 농민조합이 조직되었다. 예, 이건 혁명적 농민조합은 1930년대에 그렇죠. 있었던 일입니다. 네. 5번 비료가 수리조합비 등 농민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거는 네. 우리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네. 1920년대 농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5번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4번하고 5번이 좀 혼동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0년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혁명적 농민조합이 조직된 것은 30년대 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농촌 소작쟁이라든지 암태도 소작쟁이라든지 모든 이제 노동쟁이들이 있었던 시기는 20년대가 되겠습니다. 사회주의 경향이 들어오면서 보급된 그런 쟁이들, 그건 20년대 일이 되겠습니다. 15번 넘어갈까요? 다음 자료는 어느 집회에 내걸린 구호들이다. 이 집회 개최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에게 독립이 아니면 원자폭탄을 달라.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과 김구 만세. UN 임시위원단 환영. 조선의 독립 없이는 평화도 있을 수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키포인트는 UN 임시위원단 환영했으니까 이 UN 임시위원단 파견의 그런 그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UN 임시위원단은 1947년 파견이 되니까 그 무렵의 일을 배경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해외에서 귀국한 것은 1945년의 일이죠. 11월달. 그 다음에 2번 미군과 소련군이 광복을 전후하여 한반도에 진주하였다. 그건 이제 해방되자마자니까 1945년도의 일이 되겠습니다. 또 3번 유엔이 남한만의 총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을 결정하였다. 이거는 48년도 2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후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김구 등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하여 남북 협상에 참여하였다. 이것도 역시 48년도의 일이기 때문에 임시위원단 파견보다는 이후의 일이고, 그 다음에 5번 미국과 소련이 조선 임시정부 수립 방안을 합의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47년 10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그래서 파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 개최의 배경으로는 5번 미국과 소련이 조선 임시정부 수립 방안을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볼까요? 16번 다음 법안을 처리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회에 대한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해서 농지를 매수한다. 농지개혁법이네요. 다음의 동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농가가 아닌 작은 농지,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 그다음 3조국이 사용하는 자의 농지 해서 우리 재헌국회 때 초대국회죠. 농지개혁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국회를 찾으면 됩니다. 1번 의원들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네, 이게 정답이네요. 의원들의 선거로 이게 우리 국회의원이 이제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죠. 이게 이제 초대 국회에 있었던 국회고 2번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건 이제 우리 6.25 전쟁 중에 이제 부산에서 이제 임시 수도를 설치하고 이제 1952년에 1차 개헌, 즉 발제 개헌안을 통과시키죠. 그래서 요게 그 위에 국회는 아닙니다. 네, 이거는 2대 국회죠. 2대 국회. 3번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조항을 철폐하였다. 요거는 이제 우리 2차 개헌에서 4.4.5 개헌. 예, 그 다음 4번 양원제 국회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요거는 이제 당면 정부가 처음 이게 허정가도 내각에서 이제 3차 개헌에서 의원 내각제 양원제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 양원제는 당면 정부 때 얘기를 해서 5번 청문회 개최 등으로 과거사 진상규명을 시도하였다. 이거는 이제 청문회 개최는 우리 노태우 정부 때 50 청문회 전두환도 나오고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제 파헤친 거죠. 이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 국회는 1번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네네. 네, 이것과 같은 문제도 역시 이제 우리 재원의회 국회에서부터 쭉 이제 9차 개헌 까지 이제 국회에 관한 문제도 이제 그 1차, 2차 개헌마다의 그런 특징적인 것을 다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7번 볼까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우표가 있네요. 100억 불 수출 기념하는 그런 우표가 되겠습니다. 자, 100억 불 수출 달성 기념 우표 발행.
우리 경제는 한때 석유 파동으로 위기를 겪었으나 이를 잘 극복하고 경제개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00억 불 수출 목표를 3년이나 앞당겨 달성하였다. 새 신부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목표를 발행하였다고 밝혔다 했습니다. 자, 이 시기는 100억 불 수출 달성은 1977년 당시에 그런 경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에 관한 지문을 살펴보면 1번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추진되었다. 1970년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특수로 해외 수출이 증가하였다. 이거는 60년대 후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국제통화기금 IMF의 관리 체제로부터 벗어났다. 이것은 벗어난 거니까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IMF 체제로 들어간 거는 김영삼 정부고요. 체제로부터 벗어난 거는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4번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조 호황이 유지되었다. 이것은 1980년대 중반에 전두환 정부가 되겠습니다. 5번 시장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가입하였다. 이것은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각 정부의 현대사에서 각 정부의 경제적인 그런 특징들에 관해서 요새 출제 빈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볼까요? 18번 가에서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짓밟힌 선거인권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네요. 선거인권의 구속을 받들어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외친 백만 작도는 먼저 하고 고 김주열 군 나오죠. 김주열 군을 비롯하여 총탄에 쓰러진 수많은 학도들의 명복을 빈다 해서 선거 때문에 지금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고 김주열 군이 이제 이거는 1960년에 4.19 혁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경악스러운 또 하나의 사실은 20일 밤부터 계엄 당국이 발포 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표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했는데 여기 이제 계엄 당국이란 말 나오죠. 이게 나오면 이제 계엄군인데 우리 계엄군과 그다음 여기 보면 이 고장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민주 시민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시민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980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오늘 우리는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호원 조치죠. 이게 4.13 선포철에 지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했으니까 요거는 우리 6월 항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 가 학생들이 굴욕적 대일 외교를 비판하였다. 이거는 이제 우리 90년대 박정희 정부 시대 때 이제 그 한일 서로 외교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 한 해 전에 6.3 시위 운동이 일어났죠. 64년도에. 그 다음 2번 나 신군부 세력에 반대하였다. 나 이게 신군부 세력이면은 전두환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전두환 물러나라 뭐 이렇게 유신 반대 뭐 이런 거니까 요거 해당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2번. 3번 시위 결과로 대통령이 하야했다. 이거는 이제 4.19 혁명 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승만 4번 가나 관건에 의한 대규모 부정선거에 저항하였다. 이랬으니까 부정선거 하면은 우리 3.15 부정선거고 가의 4.19 혁명입니다. 나는 아니고 5번 나다 비상계엄을 요구하였다. 요거는 이제 우리 비상계엄 해제하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얘기하니까 나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그렇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대사의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 관한 총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4.19 혁명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 87년도에 쓴 6월 민주항쟁의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번 넘어갈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자료에 이렇게 신문이 나와 있으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연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12월 17일자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전원일치 위헌 판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를 위헌을 판결을 했냐 하면 무엇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16일 과거에 당시의 헌법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비난함으로써 무엇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누구씨가 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는 1974년에 유신헌법에 의해서 선포된 긴급조치 1호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린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긴급조치 1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게 되면요.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였다. 자, 긴급조치 1호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 건 아니죠. 국회하고 정당은 존재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선포되었다. 이것이 맞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을 한번 보게 되면 언론기관을 통폐합하는 데 적용된 것은 이것은 전두환 정부 때